자, 세 번째 시간 수업하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시간은 제가 여러분들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적은 거예요. 이게 적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 따라 적으려고 하시면 안 돼. 자, 일단 어디에 있는가를 제가 먼저 한번 보여줄게요. 자, 제일 먼저 여기 있는 요 절차는 우리 교재 516쪽에 있어요. 516쪽에. 거기에 있어요. 516쪽에 그대로 있는 건데 책에 있는 글자랑 몇 자씩은 달라요. 근데 아무 문제 없어요. 어쨌든 요거예요. 요걸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 중간에 있는 건 요걸 뭘 하려고 하냐면 제가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 그림을 일단 그려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내용은 여기 513쪽에 있는 걸 제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요거 안 지울 거예요. 요거 수업 끝날 때까지 안 지울 거니까 적지 말고 지금부터 우리 교수님이 어디에서 열을 내는지, 학생들이 알아들어서 열을 내는지 못 알아들어서 열을 내는지 그것만 자세히 보면 여기 거의 다 알아요. 우리는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이것만 갖고 한 달 동안 공부를 해도 다 못하는 공부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몇 시간 만에 공부해요? 1시간 만에 공부해요. 그러니까 뭐만 배운다는 거예요? 맛만 보는 거예요. 맛만. 그 질문할 생각도 하지 말고 궁금한 거 있어도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 나중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해서 다시 공부하고 오늘은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부터 공부를 해볼게요. 자, 경매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교재가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511쪽을 펴라 그랬어요. 511쪽. 자, 그렇죠? 자, 이게 경매라는 거예요. 자, 경매가 있는데 뭐 경매가 뭔지 시험 지문에서 경매가 뭐냐고 묻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책을 한 장을 넘겨봐요. 책을 한 장을 넘기면 우리 512쪽에 박스 밑에 가보면 양갈로 1번에 강제 경매가 나와요. 양갈로 2번에가 뭐가 나오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갈로 읽으면 되면 임의 경매. 자, 그게 또 밑으로 끌려고 하지 말고 여기 적어놨어. 자, 강제 경매, 임의 경매. 자, 우리는 일단은 제가 이따가 경매를 설명을 할 건데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자고요. 강제 경매가 많을까, 임의 경매가 많을까 하면 사람들이 무조건 강제가 더 많다고 대답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 경매 법정에서 일어나는 경매 훨씬 더 많은 게 뭐냐면 이게 임의 경매. 임의 경매는 여러분들 금방 살짝 한번 봤는데 양갈로 이번에 무슨 글자가 있었느냐 하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자,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사거나 또는 상가 건물을 살 때 은행에서 돈 빌려 안 빌려요? 빌려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제때 못 갚으니까 은행에서 경매를 붙이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은 뭐냐면 이게 임의 경매. 자, 그러면 이제 강매 경매가 뭐냐면 강매 경매는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연말에 여러분들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친구야, 돈 3천만 원만 좀 빌려줘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을 잃을까 돈을 3천만 원을 잃을까 하다가 어쨌든 사람이 너무 그래서 3천만 원을 빌려줬어. 언제까지 주기로 했느냐 하면 2월 말까지 주기로 했어. 2월 만에 돈 왔으면 이런 얘기 안 하겠죠. 그렇죠? 근데 연락이 안 왔어. 그래서 가가 잘 있나라고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도 안 받아. 그래서 다른 친구를 통해서 수소연을 해보니까 내만 빌려간 게 아니고 오만 때만 친구들한테 다 빌려갔어. 그리고 회사도 안 다녀. 재산이 있느냐고 보니까 한 개도 없어. 열받아 안 받아? 받아. 그렇죠? 친구는 이렇고 돈까지 이래야 될까? 그래서 일단은 법원에다가 차용증을 들고 가서 판결을 받아 놓는 거야. 판결을 받아 놓는다고요? 판결을 받아 놓고 친구가 재산이 있으면 거기다가 압류를 붙이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는 요런 차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요 임의 경매라고 하는 것은 금방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있어야 되면 법원에서 받은 집행권원의 판결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임의 경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면 이거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뭘 하냐면 물건. 뭐를 보고 은행에서 나 돈 빌려준 거예요? 아파트 보고 빌려준 거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보고 빌려면 사람을 보고 빌려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경매가 언제 일어날지 누구라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왜? 이 물건은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언제라도 경매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있는 강제 경매는 법원에서 집행권은 즉 판결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친구한테 뭐가 있어야 돈을 받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재산이 있어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 돈 받을지를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는 내용이지 뭐 여기에서 이걸 갖고 시험 문제에서 묻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살펴봤어요. 자, 요건 살펴봤고 이건 시험 문제에서 묻지는 않아요. 그냥 느낌만 알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건물로 하나 와봅시다. 제가 시험 칠 때까지 얘는 항상 이렇게 들어요. 자, 이게 건물이 얼마냐면 시세가 13억이에요. 13억. 자, 그러면 우리가 통상의 경우에 이게 경매가 넘어가려고 하면 여기에 이 집에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A, B, C, D, E가 있어요. 돈을 얼마를 받아갈 권리가 있는지 나는 몰라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누군가가 야가 제때 돈을 준다면 경매를 신청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돈을 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야한테 누구라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요 꼴찌에 있는 사람도 할 수 있고 1순위에 있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1순위에 있는 사람은 잘 하지 않습니다. 왜? 언제라도 내 돈은 안전하니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쯤 있는 사람이 이제 경매를 신청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법원에서는 야가 경매를 신청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매 신청. 그럼 법원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법원에서 등기부에다가 이렇게 적어줘요.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2020 연도예요. 접수된 연도에 타경은 경매라고 그래요. 요거는 순서예요. 1, 2, 3, 4하고 등기부에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야, 돈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안, 요런 걸 이제 예방하는 거예요. 그죠? 자, 요렇게 하면 경매를 시작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매를 시작하려고 하면 여기에서 배당 요구 종기를 결정 공고해 주는 거 뭐냐면 법원에서 야들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한테 언제까지 배당을 요구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당 요구는 언제까지 하냐면 배당 요구 종기를까지 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돈 주지 않습니다.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한테 법원에서 알아서 다 전달을 해줘요. 내한테 오나 안 오나 걱정하지 말고 배당 요구 종기를까지 배당 요구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는 경매 준비를 하는데 경매 준비를 하려고 하면 사진도 찍어야 돼요. 왜 사진을 찍어야 되느냐 하면 다른 사람이 이 물건에 관심을 가지면 현장에 가서 이 물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줘야 돼. 사진도 찍는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경매를 하려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려면 돈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래서 돈이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를 시키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얼마에 팔면 사람들이 잘 사갈까? 이 사람들이 사가야 이 돈을 갖고 나중에 나누어 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감정가가 얼마가 냐면 10억에 나옵니다.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거면 그러면 법원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요 돈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경매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면 최저 매각 가격에 요거를 10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느낌 왔어요? 무슨 말인지? 자, 요게 시세가 13억인데 감정평가가 감정평가하는 건 통상의 건물 가격의 한 80%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기 쉽게 10억이라는 거예요. 그럼 법원에서는 요거를 경매를 얼마에 시작하면 10억에 시작하는 거예요. 감정평가를 했으니까 요 금액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여기는 매각기일을 공고해 준다. 자, 매각기일은 공고는 언제 해주느냐면 14일 전에 해주는 거야. 그래서 준비가 다 되었으면 오늘이 3월 10일이면 3월 24일 이전에 경매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처음에 경매가 일어나는 건 3월 24일 이후에 것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언제 경매가 있다라고 알려주는 게 뭐냐면 매각기일을 공고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지 잘 모르면 언제 돈 들고 법원 오라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느낌이 와요? 언제 법원에 온 날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거를 2주일 전에 해줘요. 2주일 전에. 자, 그러면 여기에 매각을 실시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자, 매각을 실시하는 날은 요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돈 들고 법원 가는 날이. 법원에 갈 때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고. 돈 들고 가지요. 그죠? 몇 프로 들고 가요? 10%. 그건 나도 알아요. 그죠? 시험에도 나와. 근데 맨날 나오면 근데 답은 틀려. 중요한 건 10%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앞에 나오는 뭐의 10%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 뭐의 10%. 그럼 우리 앞에 배운 거 연습 한번 해볼까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결해봐. 그 30일 하지 말고 앞에 거지 합쳐서
그래,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똑같은 거예요. 이따 그래서 제가 여기 칠판에 안 적어놨는데 10%는 10%예요. 근데 그게 시험 문제에서 완빵으로 많이 나온다는 거야.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거야. 자, 그래서 돈 들고 법원을 가야 돼. 자, 이 돈 들게 법원을 가려고 하면 여기에는 요즘 여기 있는 여기부터 지금 다시 하는 거예요. 자, 매각기일이 공고가 되고 나면 물건에 대해서 이제 막 법원에서 다 이제 알려줬어. 그러면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야들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고 요 물건에 관심 있는 사람은 갑을병정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1회차에 응찰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서 요 앞에 계신 우리 두 분 선생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얼마에 이 물건 사고 싶으세요? 라고 하면 여기 있는 우리 선생님은 갑이야. 얼마에 사실 건데? 그냥 빨리 얘기해. 틀려도 괜찮아. 얼마에 사고 싶어요? 11억. 와, 대박이야, 대박. 11억. 얼마에 사실 거야? 빨리. 11억 5천. 11억 5천. 이건 더 대박이야. 자, 우리 뒤에 계신 선생님은 괜찮아, 빨리 얘기해. 유찰은 우리 선생님은 유찰. 그럼 자, 한 명은 유찰될 것 같아서 아예 응찰 안 하겠다. 좋아. 우리 선생님은 얼마에 사실까? 요것도 요거에 들어가는 거야. 이거 9억은 일단 9억. 우리 선생님은 안 돼. 통과. 우리 선생님 얼마? 10억 3천. 그랬죠. 요건 10억 그러면 10억. 자, 이제 여기까지야. 자, 이거는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여기에 있는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과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서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네 사람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쵸? 자, 요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요 사람이 준비를 해서 이제 요게 3월 24일이 돌아온 거야. 그게 이제 우리가 발표를 했으니까 3월 24일에 첫날이야. 첫날인데 요걸 갖다가 이제 매각을 실시하는 날 돈 들고 법원에 가는데 나중에 해당되는 번호에 2020 타경 1234에 아무도 안 적어내면 이게 뭐가 되면 유찰. 아무도 안 적어내면 유찰이에요. 그리고 아까 여기에 말씀하셨던 요 분은 일단은 문제가 있어. 지금 요 분은 문제가 있어. 자, 이게 아무도 안 적어내면 요걸 유찰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유찰은 우리가 경매가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경매가 밑으로 못 내려가요. 다시 야가 이렇게 가는 거야. 왜? 아무도 안 써냈는데 이 돈을 받아야 여기서 이 돈 낸 돈을 갖고 야한테 나누어 준단 말이에요. 경매가 밑으로 못 가는 거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유찰되면 이걸 갖다가 세매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때는 저감이 있어요. 20%를 깎아줄지 30%를 깎아줄지는 이제 법원에서 알아서 하는데 요즘은 30%씩 깎아줘요. 왜냐하면 빨리빨리 돌아가라고. 그렇죠? 그러면 다음에 할 때는 이게 여기서 30%가 떨어지면 7억, 20% 떨어지면 8억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걸 갖다 뭐라 한다고? 유찰. 자, 그런데 여기에 11억을 써내려고 하는 사람, 11억 5천을 적어내려고 하는 사람, 10억을 적어내려고 하는 사람, 이분은 적어내봐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요 나라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는 입찰 보증금은 얼마를 내야 됩니까? 이거 시험에 엄청 나와요. 이거는 오늘 외우셔야 돼. 입찰 보증금은 아까 말했던 10% 맞습니다. 근데 그냥 10% 아니에요. 이게 왜 차이가 나느냐면 이것 때문에 달라져요. 자, 여기에 계신 분은 여기에 값스님은 11억이라 하더라도 내가 1억 1천만 원을 내는 것이 아니고 얼마만 내면 1억만. 여기 있는 최저 매각 가격이니까 1억만 내면 돼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1억만 내면 돼요. 이분도 1억만 내면 된다. 내가 써낸 금액의 10%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 최저 매각 가격의 10%. 오늘 당장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최저 매각 가격의 10%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지금 써낸 사람이 개차를 해보니까 이분은 그냥 끝이야. 안 돼. 이거 자격도 없어. 자, 그럼 여기에 11억 5천, 10억 요게 개찰이 돼서 1등 한 사람이 여기 누구냐면 요게 최고가 매수 신고. 그럼 여기는 요분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야. 그런데 우린 여기서 뭐를 하나 알아놔야 되면 차순위 매수 신청이라는 단어를 하나 공부를 해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요거 순서만 조금만 밑에 빈칸에 있어야 되는 관계로
그냥 병으로 10억을 갈게요. 자, 여기에 차순위 매수 신청이에요. 자, 한글 할게요. 한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차순위 매수 신청. 무슨 말일까? 다음 순위, 그죠? 다음 순위. 다음 순위가 차순위야. 전국에서 1등 하면 뭐라고? 수서. 2등 하면 차서. 그 차예요. 다음 차차예요. 다음 차차. 자, 이게 우리가 과거의 시험 문제에서 몇 번이나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차순위 매수 신청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면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 빼기 입찰 보증금 이상을 쓴 사람만이 차순위를 신청할 자격이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이제 위에 걸 대입을 시킬 줄 알아야 돼. 그쵸? 자, 여기에 1등 한 사람이 누구예요? 11억 5천. 자, 입찰 보증금 얼마였어요? 입찰 보증금 1억. 그러면 얼마만 차순위를 신청을 할 수가 있냐면 10억 5천 이상만 쓴 사람이 차순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10억은 차순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 있는 야는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차순위가 언제 써먹느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차순위는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차순위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여기에서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만 권리가 돌아와요. 돈 내면 그뿐이에요. 요까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차순위의 효력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이거를 갖다가 매각대금을 미납 시에만 효력이 발생해요. 돈 내면 그뿐이에요. 자, 이게 과거에 단독 문제로 한번 답이 된 적이 2번 있어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단독으로 한번 나왔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경매 이 많은 것 중에 요거 하나만 갖고 차순위의 답을 묻는 게 한 문제가 나왔다는 건 엄청나다는 거예요. 우리가 1시간 동안 얘기를 해도 다 할까 말까 못한 얘기 중에 요게 시험 문제가 한 문제 나왔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자, 여기가 차순위 매수 신청이에요. 자, 요거는 한글만 공부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뭐예요? 공유자 뭐라고? 우선 매수. 그럼 이건 뭐예요? 공유자 우선 매수는 뭐예요? 한글만. 자, 그럼 요게 이제 우리는 요번에는 이게 이제 건물 가면 이제 또 너무 복잡하니까 토지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 토지가 여기에 여러분들이 있고 여기는 여러분들 배우자가 있어요. 2분의 1 지분 시 이 땅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배우자가 사업을 하다가 조금 힘들어갖고 여기에 경매에 넘어갔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 땅을 다른 사람이 사가면 여러분들하고 이 사람하고 소유자가 같아지는 거야. 나중에 팔기도 어렵고 분할하기도 어렵고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요랬을 때 공유자가 요 땅을 먼저 사가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뭐냐면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예요. 이해는 되나요? 그럼 이 공유자 우선 신고는 어느 가격에 사가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게 3억짜리인데 내가 이걸 이제 유찰이 공유자가 되면 유찰이 잘 돼요. 그럼 이게 2억 4천에 시작을 해서 유찰이 돼갖고 이제 1억 5천까지 떨어졌어. 그러면 내가 1억 5천에 사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살게요 하면 나는 그냥 끝이야. 이게 밑으로 떨어져서 8천 갔을 때 내가 8천에 사겠어. 내가 쌌으니까 8천 내가 사겠다고 하잖아.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계세요. 내가 살게요 하면 여러분들 거야. 이게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란 단어가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이게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자,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는 다른 사람이 사가는 금액으로 내가 사가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차순이라고 하는 것은 1등한 사람이 돈을 안 내면 이 뒤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뒤로 다시 돌아가면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여기에 차순이에게 돈을 낼 기회를 주는 게 이게 뭐냐면 차순위
매수 신청. 자, 그래서 여기로 다시 올라가요. 자, 돈 들고 법원 가는 날 아무도 안 써내미게 뭐 간다고? 유찰. 자, 유찰은 경매가 다시 뒤로 돌아가는데 이걸 세매각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저감이 있다. 20%가 저감이 될 수도 있고 30%가 저감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법정에 갈 때는 입찰 보증금을 들고 가야 되는데 얼마를 들고 가야 되면 이제 10% 하면 안 돼. 10% 맞는데 뭐라고 해야 돼요? 최저 매각가의 10%. 자, 그럼 그날 1등 되는 사람이 나오고 차순위 신청도 하고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 차순위를 신청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자, 공유자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여기에 을이란 분이 1등을 했지만 뭐에서 1등을 했냐면 여기에 갑, 을, 병정 이렇게 경쟁을 해서 1등을 했는 것뿐이에요. 아직 이 사람에게 확실하게 네가 1등 했다라고 결정된 게 아니에요. 조금 기다려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법정에 가보면 이렇게 돼요.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조금 마음에 드는 물건이다 하면 몇 대 1 정도가 되느냐 하면 요즘 기준으로 최소한 15명은 나와야 그 물건이 괜찮다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2명이 딱 붙었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걸 15억을 적었어. 근데 2등이 얼마를 적었느냐면 10억을 적었어. 어떤 느낌이 들까? 감각이 없는 거야, 지금. 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15억 적어서 1등 했다고. 2명이 딱 붙었는데 그 다음에 얼마나 적었다고? 10억. 가슴 아플까 안 아플까? 돈 5억 그냥 날린 거잖아. 10억 1천만 원 썼으면 4억 9천 벌었는데. 느낌을 얘기하는 거 봐. 시험에는 안 나와. 근데 2등 한 사람이 얼마를 적으면 14억 9천을 적었어. 날아간다, 그죠? 네. 그냥 그렇다고.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1등을 했어요. 1등을 했으면 여기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매각 결정을 해줘요. 자, 근데 여기가 뭐냐면 허가나 불허가를 해준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에서 1등을 한 을이 이 물건을 가져갈 자격이 있으면 뭐를 해주느냐면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건을 못 갖췄을 때 뭐를 해주냐면 불허가를 하는 거예요. 불허가. 그럼 불허가를 하면 경매가 밑으로 내려가요? 못 내려가요? 못 내려요. 그래서 이게 불허가가 되면 다시 경매가 여기로 뒤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것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걸 또 세매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단지 뭐는 없느냐면 저감은 없다. 그럼 차이점은 뭐가 있느냐면 유찰되었을 때는 세매각이라고 하는데 저감은 어떻게 해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불허가가 떨어졌을 때는 뒤로 돌아가는데 세매각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저감은 있다 없다? 없다. 왜 저감이 없느냐를 생각해 봐야 돼. 아까는 여기는 사간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깎아줘야지. 이건 누가 사갔어? 안 사갔어? 사갔죠. 그럼 다음에는 야는 요건을 못 갖췄을 뿐이니까 다음에도 요 금액으로 사갈 수 있다라고 봐서 깎아주지 않는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기 있는 을이라는 친구나 옆에 있는 친구가 누군가가 여기에 대해서 아니 허가가 날 줄 알았는데 불허가 떨어진 거야. 기분 나빠. 그래서 야가 이거 왜 불허가를 내줬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걸 뭐라고 하면 즉시항고라 그래요. 즉시항고를 할 때는 맨입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맨입으로 못합니다. 맨입으로 못하면 뭐 내야 되겠어? 돈 내야 된다는. 그래서 여기에 가서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를 내야 된다는 거야. 자, 아까 첫날 법정에 갈 때는 돈 얼마 들고 간다 그랬어요? 최저 매각가액의 10%. 근데 즉시 항고를 할 때는 매각 대금의 몇 프로? 10%. 최저 보증금의 10%와 매각 대금의 10%가 다르다고요. 이게 경매에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랭킹 1위예요. 이게 두 개만 바꾸어서 내면 알아서 다 틀려 벌써. 왜? 우리가 이 책이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뒤에 있잖아. 뒤에 있으니까 여기 잘 넘어오지도 못해. 앞에 거 대충 공부하다 보면 뭐 또 다른 거 공부해야 되니까 뒤에 오지도 못해. 그래서 알아서 다 틀리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고 진짜예요, 진짜. 자, 이게 아주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뭘 배우면 농취증이란 걸 제출해야 돼요. 자, 농취증을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느냐면 요거는 매각 결정기일까지 제출을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경매되는 게 여기 뭐냐면 이게 농지라는 거예요. 경매되는 게 이게 농지면
농지증을 언제까지 제출을 해야 되냐면 매각 결정 기일 날까지 제출해야 돼. 이거 제출하지 않으면 뭐가 떨어지면 불허가가 떨어져요. 불허가가 떨어지면 여기 있는 10%가 어떻게 되냐면 몰수. 1억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여러분들 처음 들으니까 1억이 너무 아까운 돈이지만 공부가 좀 되면 1억 날릴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입찰 보증금에 날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농지증을 언제까지 제출을 해야 되면 매각 결정기일까지 제출해야 돼요. 그럼 시험 문제를 여기서 뭐라고 냈냐면 요날 낸다는 거예요. 요렇게 낸다는 거예요. 농지증을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각을 실시하는 날 농지증을 첨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농지증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지가 1등 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여기에다가 농지증을 내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까지 농지증을 제출해야 돼요? 매각 결정기일. 자, 허가나 불허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은 즉시 항고를 하는데 즉시 항고를 하려면 돈을 얼마를 내야 돼요? 매각 대금의 10%. 첫날 법정에 갈 때는 뭐의 10%? 최저 매각가격의 10%.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허가가 떨어졌어. 허가가 떨어졌으면 자, 요게 11억 5천에 1등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법정에 지금 얼마 내놨어요? 1억. 그러면 나머지 돈이 얼마 남았어요? 10억 5천. 10억 5천을 내는 게 매각 대금 납부인데 매각 대금 납부를 어떻게 하면 기한제라는 거예요. 이 기한제라는 말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3월 24일 날 했으니까 요 이제 일주일 뒤가 되면 7월 31일 날 허브 결정이 나요. 그럼 허브 결정이 나면 그 다음부터 언제 안에 일정 기간을 정해 주는 거예요. 4월 4일 날부터 5월 3일 날까지 돈을 내세요라고 날짜를 정해 주는 게 이걸 뭐라고 하면 기한제예요. 기일제는 뭐가 되느냐면 매달 며칠 날 돈을 내세요 하면 뭐가 돼요? 기일제. 자, 우리 매각대금 납부는 무슨 제요? 기한제. 자, 그런데 문제는 요거란 말이에요. 소유권 취득은 아무 때나 돈을 내는 순간에 바로 소유권을 취득해요. 소유권을 내는 순간, 돈을 내는 순간에. 그러면 내가 4월 4일 날 내면 소유권을 언제 취득해요? 4월 4일 날. 그러면 5월 3일 날 내면 언제 소유권을 취득해요? 5월 3일. 돈 내는 날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한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내야 될 돈이 우리 아까 예를 들자면 여기서 10억 5천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10억 5천에 돈을 안 내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조금 이따가 볼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요 돈을 10억 5천을 내야만이 여기에 아까 1억에다가 10억 5천을 더해서 11억 5천이 되면 요 돈을 갖고 나누어 주는 걸 요걸 뭐라 그래요? 배당. 돈 안 내면 배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내면 요게 경매가 다시 뒤로 이렇게 돌아가서 4번으로 가는데 요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매각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때 저감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요때 미납을 하면 만약에 아까 얘기한 거 차순위자가 있으면 차순위가 돈을 내면 경매가 끝나겠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차순위 여러분들 경매 보청에 한 100번 가면 한번 볼까 말까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차순위한테 기회가 돌아올 일은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요 순서대로 이제 요 돈을 갖고 이제 배당, 나누어지는 게 이게 배당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야가 왜 이 돈을 안 내느냐를 공부는 조금만 기다리고, 그럼 우리가 경매가 뒤로 돌아가는 게 몇 분이 있냐면 3분이 있다는 거예요. 경매가 뒤로 돌아가는 게 몇 분이 있다고요? 3번. 자, 그래서 여기에 표현은 똑같아요. 순서만 좀 맞추려고. 자, 유찰. 아무도 안 써내는 걸 뭐라 그래요? 유찰. 자, 요거는 뭐라고 하냐면 요거는 세매각. 자, 유찰은 돈 깎아줘야 돼, 안 깎아줘야 돼? 왜 깎아줘야 돼? 그래야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다음에 누가 사야 되잖아. 그래야 깎아준다고. 그래서 이건 저감이 있다. 자, 불허가는 경매가 뒤로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요거를 표현은 세매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감은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냐고요? 살 사람 샀잖아.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돈을 안 내는 거를 미납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뭐라고 얘기하면 요거는 재매각이. 요건 저감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이게 시험 문제가 만약에 나오면 무척 헷갈립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어려워요. 이게 말이 헷갈려요. 그래서 이걸 외우려고 하면 어떻게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되느냐면 돈 깎아주는 거는 언제밖에 없어요? 돈 깎아주는 건 유찰밖에 없어. 이게 훨씬 쉬워요. 돈 깎아주는 건 유찰밖에 없어. 자, 그 다음에 재매각은 언제밖에 없느냐면 돈 안 냈을 때밖에 없어요. 재매각은 아이고 왜 또 재매각 이상하다 그죠? 이건 돈 안 냈을 텐데 죄송해요. 이건 미납시. 죄송해요. 똑같은 말을 썼을까? 미납시. 자, 돈 안 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재매. 그래서 이게 딱 구별이 돼. 돈 안 내면은, 잠깐만, 돈 안 내는 게 아니고 아무도 안 세면 뭐가 된다고? 유찰. 자, 그 다음에 돈 안 내면 뭐예요? 재매. 그럼 나머지는 세매각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 저감되는 건 유찰이고 나머지는 저감되지 않는 거고. 이렇게 가면 쉬워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가 남았느냐면 도대체 야가 돈을 왜 안 냈을까요? 15억 5천을. 어렵게 1등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파악하는 게 경매에서 시험 문제 아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게 1등이라 그랬어요. 요게 1등. 근데 야에 똑같이 필적하는 애가 야가 1등이에요. 야들 둘이가 1등이에요. 여기에다가 차순이 더하면 경매 시험의 80%가 야예요. 그 나머지는 전체를 묻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야가 돈을 못 내는 이유가 뭐냐면 요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매를 하려고 하면 이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말소 기준 권리에 의해서 인수가 되는지 소재가 되는지요. 자, 인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인수와 소재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입장이냐면, 여기 있는 갑, 을, 병, 정, 무기, 야들의 권리, 야들에 관련되는 얘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법원에 주는 돈 이외에 추가적으로 데리고 올 권리가 있어서 그 데리고 올 권리를 없애려고 하면 돈이 추가적으로 드는 거예요. 이게 드는 걸 갖다가 뭐라고 하면 인수라 그래요. 그럼 소재란 얘기는 돈이 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을 할 때 인수되는 게 있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금액을 깎아야 돼, 안 깎아야 돼요? 깎아야지. 깎아가지고 이게 인수되는 금액을 더해서 여러분들이 원래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하고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분석하는 게 뭐가 되면 이걸 말소 기준 권리라 그래요. 자, 이 말소 기준 권리는 여기는 요것만 일단 아시면 돼요.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중에서 가장 앞선 권리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말소 기준 권리. 자, 요거 한번 봅니다. 자, 요거 글자 6글자밖에 안 돼요. 자, 다 같이 여기까지만 다 같이 시작. 말소 기준 권리. 자,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자, 요 5개예요. 자, 다 같이 시작.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중에서 가장 앞선 권리. 질문. 말소 기준 권리가 몇 개예요? 5개. 그렇죠? 5개. 아닙니다. 5개. 다시. 자, 요거 다시 따라 해봐요. 자, 요거 6글자. 자, 다 같이 시작. 말소 기준 권리.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중 가장 앞선 권리. 말소 기준 권리 몇 개? 1개. 1개. 여러분들이 제가 가끔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킬 때 우리 교수님은 너무해. 나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무시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가만 앉아 있으면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시험 치면 다 틀린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계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말소 기준 권리는 저당이나 근저당이나 압류나 가압류나 담보 가등기 중에서 가장 앞선 권리예요.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는 뭘 해야 되면 인수를 해야 돼요. 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는 뭐가 되면 소재가 돼요. 자, 요게 원칙이에요. 자, 요게 원칙이에요. 자, 예외가 있어요. 예외. 자, 여기 민법 시간에 다 배우는 단어예요.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가 되든 후순위가 되든 무조건 인수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배당 요구를 한 전세권자가 있는데 전세권자가 원래대로 따지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만 인수, 후순위만 소재가 되는데 야가 만약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인데도 야가 뭐를 했냐면 배당 요구예요. 그래서 이 선순위란 말을 넣어주는 게 여러분 또 안 헷갈리겠다. 그죠? 선순위 전세권에 배당을 요구를 하면 배당받고 뭐가 되면 소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게 무슨 말인지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요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A, B, C, D를 제가 순서대로 적는 것 뿐이에요. 자, 1번 근저당, 2번 가압류, 3번 임차인 A, 4번 임차인 B, 자, 5번 담보가등기. 자, 그 다음에 6번 경매 신청. 여기는 요 경매 신청은 위에 있는 1번이 하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5번이 하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4번이 요건을 갖춰야 돼요. 요건을 갖춘 누구 해도 관계없다는 거.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에 1등을 한 을이 기준은 여기에 1등한 사람이 기준한 거예요. 1등이 법원에 11억 5천 이외에 추가적으로 주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게 이게 뭐냐면 권리 분석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을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을이에요. 여러분들이 을이면 말소 기준 권리 등기부를 딱 보니까 말소 기준 권리가 뭐냐면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자, 그러면 여기에 야도 있고 야도 있고 야도 있다는 거야. 있는데 중 뭐라고요? 앞선 권리. 그럼 누구야? 야죠. 야가 기준이라고요. 그러고 나서 원칙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는 애는 뭐냐면 인수를 인수해야 될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소 기준 권리도 후순위는 무조건 소재 안 데리고 온다고요. 데리고 온다는 얘기는 돈 안 준다고요.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게 말소 기준보다 선순위는 인수, 말소 기준보다 후순위는 소재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1번보다 앞에 여기에 0번에 임차인 K가 있는데 야가 보증금이 1억이야. 그럼 여러분들 얘한테 1억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그러면 여기 아까 11억 5천에서 샀으면 얼마를 1억 주면 얼마에 사야 돼요? 12억 5천.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최고로 비싸게 샀을 때 얼마에 사야 돼요? 10억 5천에 사야지. 1억 더 주니까 아까 했던 11억 5천이 나오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말소 기준권보다 선순위는 뭐? 인수. 말소 기준권보다 후순위 뭐가 돼요? 소재. 요 하나만 갖고 대충 이해가 되세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을 수가 있냐면 여기에 요 순서쯤에 등기부에는 안 나타나요. 등기부에는 안 나타나는데 여기에 유치권이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여기에 법정지상권이 있으면 원래는 말소 기준권보다 후순위니까 뭐가 돼요? 소재. 근데 이건 소재가 되지 않고 뭘 해야 돼요? 인수.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유치권자한테 돈 줘야 된다는 거예요. 법정지상권자한테 돈을 줘야만 약권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요게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은 후순위더라도 뭘 해야 돼요? 인수예요. 선순위면 당연히 인정이 되는, 인수가 되는 거고. 자, 그럼 요 밑에 있는 요건 뭐냐면 여기는 요 임차인이 누구냐면 임차인이 있는데 약간 전세권자라는 거예요. 그럼 야는 원래 가만히 있으면 말소 기준권보다 선순위니까 뭐가 돼요? 인수. 근데 야가 선순위인데 야가 뭐를 했냐면 배당을 요구했으면 배당을 받고 뭐가 된다고? 소재. 그럼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오늘은 다 못 외우더라도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여기 있는 요 말소 기준 권리라는 글자와 요거 비교하는 게 우리 시험 문제에서 최고로 커요. 공동 1위야. 뭐가 더 많은지 세릴 수도 없어. 그 다음에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여기는요 차순위. 요걸 합치면 이 세 개가 거의 한 80% 정도 돼요. 시험 문제 답이 이거예요. 그 나머지는 가끔 다른 얘기들이 나오죠. 가끔 얘기들이.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경매에 관련된 얘기 설명을 다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빠뜨리는 것 같지만 이게 경매의 전부 다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어디에 있는지만 살짝 한번 보여줄게요. 자, 어디에 있는지 아까 512쪽에 거는 설명을 드렸고 어디에 있는 거 보여줬고 513쪽. 자, 513쪽. 어디 있는지만 보여주는 거예요. 밑줄 끌 거 없어요. 자, 513쪽에 작은 네모 4번. 경매로 인한 부동산에 이어 권리의 소재와
소멸과 인수, 건립원석, 양갈로 1번에 가니까 소멸, 소재, 주의. 그렇죠? 자, 거기에 가보면 똥울림 1번에 가니까 요건 밑줄 꺼야 되겠다. 요건 밑줄 꺼야 돼. 근저당, 저당, 압류감류, 담보가등기는 매각으로 항상 소멸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면 엄청 좋은데 혹시 지금 이게 이해가 돼요? 요 순간에? 요게 뭐기 때문에 그러냐면 야가 말소 기준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근저당이 여기 있으면 근저당 밑에 있는 얘는 무조건 뭐가 돼요? 소재. 그럼 야가 여기에 담보가등기가 여기 와도 담보가등기 소재, 야도 소재, 다 밑에 소재.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압류가 제일 앞에 와도 압류가 말소 기준 걸리니까 본인이 소재되니까 밑에 있는 애는 다 뭐가 돼요? 소재.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저당, 근저당, 압류감류, 담보가등기는 요 5개 글자는 이유야를 막론하고 경매가 끝나면 전부 소재가 돼요. 조금만 느낌 오면 돼요. 오늘 당장 다 모르시더라도 요런 말이구나. 말소 기준 분리가 되는 애는 경매가 끝나고 나면 다 소재가 되는구나. 요 정도의 느낌만 오면 돼요. 자, 책이 넘어갑니다. 자, 책이 넘어가서 자, 똥레미 4번 가볼게요. 자, 똥레미 4번 514쪽에 똥레미 4번 전세권의 경우에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설정된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할 때는 매각으로 어떻게 해요? 소재. 이건 뭐예요? 요거잖아요.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배당받고 뭐가 돼요? 소재. 자, 양갈로 2번에 내려옵니다. 인수주의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 데리고 오는 데는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똥레미 1번. 권리 자체가 인수되는 특성을 가지는 유치권, 법정 지상권은 말소 기준 권리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요? 인수. 이거는 말씀드렸고 똥레미 2번은 원칙에 나오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는 애는 무조건 인수예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는 애는 인수. 그래서 2번 체크.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지금은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아무 내용도 아닙니다. 곧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알게 돼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로 가보면, 자, 우리 교재에 가니까 516쪽에 그림이 나와 있다, 그죠? 요 그림이에요. 교수님, 여기 우리 책에 있는 그 2번과 3번이 순서가 다른데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건 뭐 매각 중 경매 준비는 어차피 법원에서 하는 거고, 이건 별개의 문제니까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요 순서라고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두 개 정도 그래도 밑줄을 한번 그 봐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게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쯤 해당이 될까? 요런 거를 얘기했는데, 자, 우리 교재 519쪽에 가볼게요. 519쪽. 자, 519쪽에 가보면, 양갈로 5번에 매각을 실시해. 자, 여기 매각 실시해. 여기 하나만 우리 책에 있는 거 하나만 더 이제 추가를 할게요. 경매를 실시하는 방법에는 호가 경매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일 입찰이 있고 기간 입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 세 개의 단어 정도만 알아주는 거예요. 자, 호가 경매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 이거예요. 자, 이거 얼마에 사실래요? 1억 천, 1억 2천, 이게 뭐예요? 호가 경매. 지금은 이제 법원에서는 이걸 호가 경매는 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근데 민사집행법에는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기일 입찰이에요. 자, 기일 입찰은 뭐냐면 몇 월 며칠 날 경매를 시작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일 입찰이에요. 기일 입찰. 그럼 아까 예를 들어서 3월 24일 날 하루 한다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기일 입찰. 자, 근데 여기 뭐냐면 기간 입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이거를 갖다가 법원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3월 24일에서 4월 23일 동안 한 달간의 기간을 주는 거예요. 한 달 동안의 기간을 줘서 우편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우편으로도. 이런 걸 갖다 뭐냐면 기간 입찰. 그래서 우리 지금 민사집행법에서는 호가 경매와 기일 입찰과 기간 입찰을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호가 경매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민사집행법에는 세 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일 입찰과 기간 입찰 중에서 한 가지를 채택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기일 입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내려왔어요. 동그라미 2번. 자,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 끝에 갑니다. 두 번째 줄. 519쪽이에요. 519쪽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 끝에 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아까 얘기했다 그죠? 뭐라고? 최저 매각가의 10%. 입찰 보증금이다 그죠? 최저 매각가의 10%에. 자, 한 장을 넘겨보면 우리 교재에 520쪽에 여기에 문제가 하나가 나와 있어요. 이 문제를 지금 풀자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에 관한 문제였냐면 차순위 매수 신청을 하는 공식을 계산을 해서 답을 적는 것이 시험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차순위라고 하는 것은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에다가 입찰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을 쓴 사람만이 뭐가 되자면 차순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요 내용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밑으로 내려와서 양갈로 6번에 가면 뭐가 냐면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인데 이건 뭐 시험 문제 나올 일은 별로 없고, 자, 우측에 양갈로 7번에 갈게요. 매각 허부 결정이에요. 자, 매각 허부 결정은 여기 있는요 허가나 불허가요. 자, 근데 이때 농지증은 매각 결정기를 요 날까지 내야 돼요. 요걸 제출하지 않으면 불허가 사유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불허가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은 뭐를 하자면 즉시 항고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동그라미 2번 갈게요. 자, 동그라미 2번. 자, 동그라미 2번에 즉시 항고 밑줄. 동그라미 2번은 서두에 즉시 항고 밑줄. 거기서 세 번째 줄에 가보면 보증으로 뭐라고요? 매각 대금의 10분의 1. 어딘지 찾으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양갈로 8번에 매각 대금의 지급이에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급 뭐라고요? 기한 동그라미. 자, 한 장을 넘깁니다. 한 장을 넘겨요. 자, 권리의 취득. 자, 권리 취득 언제 한다 그랬어요? 돈 다 낸 때. 그게 우리 교재의 양갈로 9번 소유권의 취득 시기.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언제? 다 낸 때. 자, 요 정도로만 보시면 경매에 어지간한 정도의 공부는 다 했어요. 자,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넘겨서 몇 쪽으로 가냐면 531쪽으로 갈게요. 자, 531쪽. 자, 531쪽인데 요게 우리가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돼요. 자,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쉬웠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조금만 더 했으면 싶은데 별 문제 없겠죠? 네. 자, 혹시나 불편하신 분은 잠시 일어섰다가 공부를 하셔도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배운 내용이 뭐가 냐면 매수 신청 대리라는 제도가 남았어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21, 22, 23, 24, 25, 26, 27, 28, 29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최근 10년 동안 시험 문제가 몇 번 나왔다고? 9번 나왔다. 9번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게 30회 안 나왔을 뿐이지 매년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공부가 조금만 되면 되게 쉬워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제가 아까 농담 삼아서 이 책이 뒤에 있으니까 학생들이 어려워한다를 믿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공부해보세요. 제일 뒷장까지 공부 잘하냐? 안 한다고요. 뒤에 가면 펴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뒤에 게 쉬워도 다 틀리는 거예요. 이 과목만 그럴까? 아마 다른 과목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뒤에 오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제목이 뭐냐면 매수 신청 대리인제. 자, 그럼 이게 매수 신청 대리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매수 신청 대리는 뭐가 매수 신청 대리냐면, 자,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소장님 제 대신 법정에 가서 경매 물건 좀 받아주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저는 모르니까 옆집에 가세요 하면 없어 보인다 그랬어. 그럼 자, 앉아보세요 라고 설명을 하는 게 이게 뭐냐면 매수 신청 대리에 관한 걸 설명을 하는데, 그럼 여기에 매수 신청 대리를 하려면 그냥 못 한다는 거예요. 뭐를 해야 되느냐면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중개업은 당연하게 현재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매수 신청 대리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개업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여기서 또 이렇게 되죠.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에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부칭 6조가 있는데 부칭 6조는 해요 못해요? 못해요. 야 아예 빼야 돼요. 그럼 여기에 있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의뢰인이 와서 제 대신 경매 좀 받아주세요 라고 하려면 여러분들이 매수신청 대리 등록을 해야 된다는,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려면 여기 있는 요 사람 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플러스 요게 헷갈리더라고요. 사람들이 매수신청 대리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다시 또 뭐를 받아야 되냐면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요. 또 보증을 추가적으로 설정을 해야 돼요. 요게 되게 어려운가 봐요. 요게 어려운가 봐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어려운지를 살짝 한번 비교를 해보면 요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요거를 알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요쪽에 관련되는 것은 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는 건데 여기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 등록 신청은 누구한테 하느냐면 사무소 소재지, 이거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매수신청 대리 등록을 하려면 누구한테 하느냐면, 자, 여러분들이 울산에 살고 있잖아요. 울산에서 중개업을 해서 여러분들이 매수신청 대리를 하려면 누구 만나러 가야 돼요? 울산지방법원장 만나러 가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사람이 이게 여러분들이 개설 등록 신청하기 전에 무슨 교육을 받아야 돼요? 실무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실무 교육을 누구가 실시했냐면 시도지사가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실무 교육은 법원, 행정, 처장이 지정하는 곳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차이가 느껴졌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실무교육 왜 받아요? 요거 대답을 잘해야 돼요. 이쪽에 중개업 할 때 왜 실무교육 왜 받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중개업 하려고. 그치? 중개업 하려고. 그럼 매수신청 대리할 때 실무교육 또 왜 받아야 돼? 매수신청 대리하려고. 다르다는 걸 아시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이 다르다고요? 달라요? 그래서 이거와 이거의 교육은 별개라는 거예요. 요거는 시도지사, 이쪽에 매수신청 대리는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곳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증 설정이에요. 중개업에서 보증 설정 언제까지예요? 보증 설정 언제까지예요? 중개업에서 보증 설정. 업무 개시 전. 자, 방법. 보증보험, 공제, 공탁, 금액.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면 이거는 이쪽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3번.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다 안 끝났어요. 보증 설정에서 뒤에 있는 거 방법하고 금액은 동일해요. 근데 여기서 뭐가 다르냐면 시기가 다르다는 거야. 자, 여기에 중개업에서 보증 설정은 언제까지 하면 업무 개시 전에. 근데 보증 설정은 언제 해요? 자, 여기 매수신청 대리에서 보증 설정은 언제 해요? 그림에 다 나와 있는데. 매수신청 대리 등록하기 전에 미리 해야죠. 이거는 두 개 다 실무교육이나 이거는 다 사전에 하는 건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돼. 누구가 하는지가 중요한 건데 여기에서는 업무 개시 전이고 여기는 뭐예요? 시기가 매수신청 대리를 신등록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알아서 다 틀립니다. 뭐라고 시험 문제를 내느냐면 이렇게 낸다는 거예요. 이거 잘 한번 들어봐요. 이게 비교가 돼야 돼요. 보증 설정은 한글 잘 들어요. 적지 말고 근데 이거 적으면 이거 다 지나가지. 보증 설정은 중개업 개설 등록과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의 요건이다. OX. 다시. 자, 그래서 나를 보잖아. 날 봐. 이 말이 되게 어려워요. 자, 여기는
보증 설정은 중개업 개설 등록과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의 요건이다. OX X예요. 왜? 요 중개업은 언제까지 하면 돼? 개설 등록하고 나서 등록 통지를 받고 업무 개시 전이잖아. 근데 야는 전이잖아.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되게 헷갈립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 신청 대리라고 하는 것은 중개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추가적으로 뭘 하냐면 실무교육과 보증을 설정을 하는데 매수신청 대리 등록은 누구한테 한다고? 지방법원장. 이걸 하려고 하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실무교육은 어디서 받느냐면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곳에 가서 받고 보증을 설정하는 시기는 여기에 있는 매수신청 대리 등록 전에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 한 개 했고요. 자, 중요한 거 하나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교재를 여러분들 531쪽에 가야 돼. 자, 531쪽.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뒤에 가가지고 정리하는 거를 열심히 찾아가서 잘 봤어요. 그죠? 그 뒤에 있는 거 기가 막히게 찾았다. 그죠? 자, 어쨌든, 자, 요 세 개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앞쪽으로 가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재 531쪽에 펴져 있습니다. 자, 531쪽에서 그러면 이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을 한 사람은 도대체 의뢰인들을 대신해서 뭐를 해줄 수 있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을 했잖아요. 자, 절 봐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사무실에 가서 소장님, 제 경매 모르니까 제 대신 법정에 가서 경매 좀 받아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네 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줄 수 있냐요? 무엇을 내 대신 해줄 수 있냐? 여기 또 시험 문제 또 랭킹. 요 두 개가 끝이에요. 요거와 지금 제가 하는 이게 끝이에요. 나머지는 조금만 더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 안 잡히면 아무리 집에 가서 공부해봐라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왜? 중심이 없는데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은데. 자, 그래서 우리 교재 531쪽 갑니다. 531쪽. 지금 대신해 주는 게 엄청 많아요. 첫 번째 박스. 이걸 외우셔야 돼. 자, 근데 외운다. 또 외우라 한다. 그거 집에 가서 이걸 어떻게 외워? 못 외워요. 자, 근데 이걸 우리가 요 자리에서 외워야 돼, 지금. 요 자리에서 외울 거예요. 자, 그러면 대신을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저를 봐요. 대신을 해줄 수 있는 게 딱 요거밖에 대신 못 해요. 제가 어디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는지를 잘 봐야 돼요. 어디에 동그라미를 치는지. 이따가 이거 왜 돼요 하면 이 동그라미 빨간 글자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 빨간 동그라미 안에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빨간 글, 옆에 빨간 글자가 있어서 이거 안 이쁘네. 아, 노란 글 칠걸. 자, 그럼 노란 거 할게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다 대신할 수 있어요. 여기에 안 들어가는 건 안 돼요. 그럼 여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언젠데? 쉬운 말로. 돈 들고 법원 가는 날 일어나는 일은 다 대신할 수 있어요. 그럼 그날이 아닌 건 대신할 수 없어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즉시 항고는 대리권의 범위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요? 당일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제 대신 돈 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일이 아니니까. 자, 여기에 배당 요구 종기를 할 때 배당 요구를 여러분들이 제 대신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일이 아니니까. 이해돼요? 이렇게 해야 이게 외워져요. 자, 그럼 이제 당일날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531쪽에 여러분들 박스 위에다가 글자 6자만 적습니다. 매수 신청 당일이라고 적어요. 531쪽에 박스 밑에, 박스 위에 6글자밖에 안 돼요. 우측에 빈칸 많잖아. 그 간단하게 적으면 돼. 우측에 빈칸에 적으면 돼요. 박스 안에 빈칸 6자 매수 신청 당일. 박스 안에 매수 신청 당일. 그날 일어나는 건 대신할 수 있어요. 자, 1번이 뭐냐면 매수 신청 보증의 제공. 자, 우리가 법원 갈 때 여기에 뭐 들고 가요? 최저 매각 가격의 10%. 내 대신 돈 10% 들고 갈 수 있다고. 아무것도 아니죠. 자, 동그라미 2번에 가니까 입찰표 작성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써내는 금액 11억 5천, 10억 5천, 11억 내 대신 써낼 수 있잖아요. 그거요. 언제 하는 거예요? 돈 들고 법원 가는 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신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가니까 뭐가 돼요? 차순위. 차순위 왜 할 수 있어요? 여기 봐, 여기 봐. 요 안에 요 차순위 있잖아. 그러니까 되지. 그날 여러분들이 제 대신 내하고 약속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차순위 돼도 신청하세요 하면 하는 거란 말이에요. 범위에 들어간다고.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4번 가볼게요. 매수 신청어 보증을 돌려줄 걸 신청하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지 않았어. 2등 했어, 3등 했어. 그럼 보증금 내 대신 냈으니까 내 대신 받아와야지. 이해되셨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가니까 뭐가 나와요? 공유자 우수매수. 칠판 잘 봐요. 그렇죠? 요 글자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 글자 안에 있으면. 자, 그 다음에 6번에 가니까 구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 매수. 이건 다른 거 생겨나지 말고 여기는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에 여기 우선 매수가 있듯이 이건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 임대주택의 우선 매수 신고가 울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뭐 해당이 되더라도 그냥 참고 삼아서 옛날에 장백 아파트라고 있었어요. 그쵸? 아마 그래서 다 그 문제가 생겼었어 옛날에. 그러니까 다 그 경매에 나왔어. 그럼 그 장백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사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대리인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한번 법정에 자주 갈 때 보니까 법무사가 거기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을 대리를 해서 100건씩 받아가는 거야. 진짜로. 그렇죠? 하루에 돈을 얼마 버는지 상상도 안 되죠. 100건에 한 건에 얼마씩 받아도 그 돈이 얼마예요? 그 사람들 돈 다 뭐 했는지 궁금해 죽겠어요. 자, 그 다음에 7번이에요. 7번. 자, 7번은 뭐냐면 위에 있는 권리, 여기에 있는 차순위 매수 신고,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별 문제가 없어요. 자, 위에 있는 내용만 하면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의 매수 신청 대리는 이것만 공부하는 거예요. 자, 대리권의 범위가 뭔지 이제 느낌이 왔죠? 그거와 여기는 매수 신청 대리에서 중개업과 비교하는 요 정도만 알면 그 나머지 내용은 조금 내용은 우리가 요 내용만 알면 뒤에 있는 거는 보완하는 건 별 문제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어디까지 한다고? 여기까지. 자, 다음 주에 뵙는데 제가 부탁드릴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뭐 챙기라고? 건강 잘 챙기세요. 근데 건강만 챙겨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건강은 당연히 챙기고 플러스 뭐도 해야 돼요? 공부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